안녕하세요. 빌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빌버 관리자 상점 등록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관리를 클릭하시면 상점 관리가 있습니다. 상점 관리 창을 열어 왼쪽 상단에 신규 등록을 클릭하세요. 신규 가맹점 등록 시 먼저 가맹점 사업자 정보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은 필수 사항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도 확인하시고 이메일 주소도 받아두시면 되십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시 본사에서 매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후 이메일 주소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아이디는 가맹점에서 원하는 아이디 또는 지점에서 생성 후 가맹점에 안내드려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가맹점에서 초기 비밀번호는 직접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명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와는 다르게 하셔도 무관하며 라이더나 관리자, 상점 상호에 노출되는 명칭입니다. 평소 라이더분들에게 노출되는 상호를 만들어 주시고요. 특이사항에는 해당 상점의 특이사항을 입력하여 이 가맹점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적어두시면 라이더분들에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매장의 출입은 후문으로 출입을 해야 된다거나 요청 시간보다 포장 시간이 빨라 즉시 또는 5분이면 픽업이 가능하다는 라이더 참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신규 라이더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사항이니 적절히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연락처 부분입니다. 연락처는 매장 연락처와 업주분의 개인 연락처 또는 매장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혹 매장 연락처가 1개 이상일 경우 추가로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연락처 저장이 완료되셨다면 주소지 입력입니다. 주소지 입력은 라이더분들이 픽업을 해야 하는 장소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간혹 면적이 넓은 건물이나 빌딩에 매장이 위치한 경우 라이더분들이 매장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주소 입력 후 지도상의 스폿을 마우스로 옮겨 좀 더 디테일하게 매장 위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와 픽업 위치까지 저장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실 차례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발행 시 필요한 정보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와 매장의 간판 상호가 다른 경우도 있기에 명칭과 상호를 분리하여 따로 입력을 해두는 것입니다. 상호명과 대표자의 이름 그리고 사업자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라이더분들이 휴대용 카드 단말기로 카드 결제 시 필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입 시 TID 발급 요청을 하셨더라도 승인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따라서 입력해 보세요. 앞에서 전달드렸듯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계산서 발행 내역을 메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입력해 두시면 가맹점 측에서도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맹점용 프로그램에서도 세금 계산서 내역을 따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옆에 소속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운영 설정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정보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을 한번 해두시면 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저장하신 후 좌측에 있는 상호를 한번 클릭 후 TID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버튼이 사라지게 되고 본사에서 담당자분이 승인하게 되면 이지 체크란의 숫자가 생성되며 생성 후부터 현장 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입니다. 사용과 미사용 두 가지 타입이 있으며 사용을 선택 시 카드 충전 사용과 미사용 설정이 생성됩니다. 카드 충전 사용 선택 시 가맹점용 프로그램에서 예치금 충전 시 상점의 가상 계좌번호가 노출이 되며 카드 충전 탭이 따로 생성이 되고 가맹점주님의 카드를 저장 등록 후 간편하게 카드로 예치금을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 결제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2.75%입니다. 메모란에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메모를 저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점 등록 시 필수 기본 정보 입력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운영 설정 부분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사 수수료 설정입니다. 기사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기사 등록 시 기사별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점 등록 시 해당 상점에 기사 수수료를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맹점은 특별히 기사 등록 시 적용한 수수료보다 적게 또는 많게 적용을 원하실 때 사용으로 하시고, 수수료를 적용하시면 기사 등록 시 적용한 수수료가 아닌 상점 등록 시 적용한 수수료로 적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상점별 기사 수수료를 적용해서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호출 가능 여부 부분입니다. 기본은 가능으로 설정해 두시면 되시고요. 간혹 가맹비 미납 또는 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의 불가능을 선택하시고 사유를 작성해 두시면 가맹점에서 호출이 불가능하며 불가능한 이유를 확인하고 지점으로 연락을 하여 계약 연장 또는 미납금 등을 정리 후 가능으로 설정을 변경하여 호출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호출 가능 여부 외에 휴면 상태로 변경할 수 있으며, 휴면 상태로 변경 시 가맹점에서는 로그인이 되지 않고 휴면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휴면 계정으로 변경 또는 호출 가능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호출 가능 시간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 시 지점 운영 설정에서 운영 시간에 적용되지만 이 가맹점만의 운영 시간을 설정하여 호출이 가능한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점 운영 시간 내에서 이 가맹점이 호출이 가능한 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으니 사용 여부는 잘 판단하셔서 설정해 보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배달시간 표시 기능입니다. 배달시간 표시는 가맹점에서 호출, 배정, 픽업, 완료까지 각각의 시간을 호출 목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제한 그룹 설정입니다. 제한 그룹은 운영 설정에서 생성이 가능하며 동별 또는 중요도 별로 그룹을 생성해두고 상점 등록 시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룹별로 나누는 목적은 피크타임에 호출 시간 지연이나 우천 또는 기상 악화 시 할증 적용 시 그룹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절히 그룹을 나누어 설정하시면 운영 시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차단 설정은 가맹점 측에서 특정 기사분을 배정 못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공유 지점을 선택하여 기사를 차단할 수도 있고 차단 후 다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배송 시 배송 사고가 많은 기사 또는 불친절한 기사분을 차단해달라는 경우 해당 기사분께 안내를 하고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반대로 기사분이 해당 상점을 가지 않을 것이니 차단해달라는 경우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설정은 인근 지역의 딜버 지점과 콜 공유 여부를 설정하거나 공유 시 콜 공유 가능 시간과 콜 노출 시간차 딜레이 또는 공유를 할 지점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연동 설정 안내입니다. 기본 연동과 기타 연동은 가맹점 등록 후 해당 매장의 주문 중개 앱 또는 포스 프로그램 연동 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먹개비 등 주문 중개 앱이나 푸드테크, 포스피드, 오케이포스 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주문 접수 시 딜버 가맹점 프로그램으로 주문 정보를 그대로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 설정은 연동 설정 안내 시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가능 시간과 기본 요청 시간 안내입니다. 이 설정은 가맹점에서 콜 접수 시 라이더에게 픽업 예상 시간을 요청하는 시간 설정입니다. 요청 가능 시간은 최소 몇 분 이상부터 호출이 가능하게 하느냐를 설정하는 것이고, 기본 요청 시간은 가맹점 로그인 시 처음 설정되는 기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본 행정구역은 매장에서 수동 호출 시 주소 검색을 하면 설정한 행정구역 내에서 검색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딜버 가맹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코스의 배송이라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최대 3개까지 묶음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묶음 호출 시 묶음 배송 건당 할인 금액을 적용하여 콜당 배송비 할인을 해드려 가맹점에서 최대한 활용을 유도하여 좀 더 원활한 배을 도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추가 묶음 배송은 자동으로 묶여지는 콜 외에도 가맹점에서 임의적으로 묶어서 호출할 수 있게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코스가 맞지 않아도 묶음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기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묶음 호출 건당 할인 기능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가맹점에서 묶음 호출 시 한 콜당 설정한 만큼 할인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3콜까지 자동으로 묶여지며 가맹점에서는 선택하여 2개 또는 하나씩 개별로 할인 적용하지 않고도 선택적으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요금 정보 설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요일 할증은 요일별로 시간과 할증 금액을 설정하여 설정한 요일과 시간에는 저장해둔 내용대로 할증이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설정을 하여 추가 할증을 하는 기능인데요. 이 설정은 정기적으로 할증을 적용하실 때 사용하시고 수시로 할증을 넣어야 하는 경우는 제한 설정해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수 할인 기능은 운영 설정 부분에서 설정 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운영 설정 안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당 관리비 안내입니다. 건당 관리비의 금액 또는 퍼센티지 설정 시 설정한 내용만큼 한 콜당 설정 금액이 차감되어 관리자 예치금으로 적립이 되는 기능입니다. 건당 관리비 외 관리비는 월 구간, 월회비, 일회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당 관리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금액을 입력하지 않을 시 건당 관리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부분은 사용과 미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월 구간, 월회비, 일회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월 구간 가맹비는 가맹점에서 한 달간 사용하는 콜수에 비례하여 관리비를 구간 설정 후 차감이 가능한 설정입니다. 먼저 관리비가 차감이 될 날짜를 입력하시고요. 구간 설정 버튼을 눌러 월 건수를 입력하고 차감될 관리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간을 설정 시 구간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 두 번째 구간 월 건수를 입력하시고 차감될 관리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구간 추가 버튼을 눌러 구간을 추가하시고 마지막 구간은 무제한 옆쪽에 있는 관리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월회비 방식의 관리비 설정입니다. 이 방식은 월 건수에 상관없이 정해놓은 날짜에 정해놓은 가맹이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일회비 방식의 관리비 설정입니다. 이 방식은 설정해놓은 금액이 매일매일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배달비 계산 방식은 권역, 거리, 구간 등 3가지 방식이 있으며 권역 요금은 지도상에서 마우스로 권역을 설정하고 해당 권역별 요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할 때마다 포인트가 생성되며 마지막에는 마우스 우클릭 시 권역 이름과 금액을 입력하는 창이 팝업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씩 권역을 생성하여 권역의 이름과 금액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거리요금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매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기본거리와 기본요금을 입력하고 기본거리를 벗어나 추가되는 직선거리만큼 설정한 금액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설정해 놓은 가맹점이 있다면 거리요금이나 권역요금을 요금 설정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할 매장을 선택 후 복사하시면 간편하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구간 요금 설정은 기본 요금 거리를 벗어나 첫 번째 구간부터는 설정한 추가 거리마다 설정한 금액만큼 배송비가 추가되며 구간별로 추가되는 거리 요금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장거리 배송 시 거리 금액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구간 요금 설정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잘 운영하시면 전략적 배송 요금 적용 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리요금이나 구간요금은 추가 요금 버튼을 눌러 권역 설정 방법과 동일하게 권역을 설정하여 거리요금의 지도상에 설정한 구역 배송 시 추가 요금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리요금에는 1구간 추가하기를 사용하여 기본거리보다 짧은 거리의 구간을 만들어 기본 금액보다 저렴한 배송비의 구간을 생성 후 전략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문 금액별 할증 설정은 설정한 결제 금액 이상이 될 경우 할증 금액을 적용하여 배송비에 추가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 할증 기능 설정입니다. 야간 할증은 총 3개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설정한 시간에 따라 오전 할증 또는 피크타임 할증 또는 야간 할증 등으로 설정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현금 결제 기사 포인트로 결제 기능은 사용으로 설정 시 매장에 방문하여 픽업 전 매장 측에 현금을 전달하지 않고 선결제나 카드 결제처럼 음식만 픽업한 후 현장에서 고객님께 음식을 전달하고 고객님께는 현금을 수령합니다. 현금 수령 후 콜을 완료하게 되면 기사분 예치금에서 결제 금액만큼 차감이 되어 매장 예치금으로 자동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설정한 가맹점에서 콜을 접수하게 되면 결제 방식에 현금으로 표시되지 않고 포인트로 표시되며 결제 금액만큼의 예치금 잔액이 없으신 기사님은 해당 콜을 배정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가맹점에서 배달비나 관리비로 사용하실 금액을 충전 시 사용하실 가상계좌 발급은 하단에 있는 가상계좌 발급 버튼을 눌러 은행을 선택하고 예금 주명을 입력하시면 가상계좌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 상점과 미발행 상점은 가상계좌가 다른 것을 꼭 숙지하시고 따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상점에 한해 카드로 예치금 충전이 가능하며 카드로 예치금 충전 시 충전 수수료는 2.75%입니다. 충전 시 결제 수수료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충전되며 충전된 금액으로 배송비나 관리비 사용 시 부가세 10%가 추가로 차감된 후 매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십니다. 세금계산서 미사용 선택 시 자체신고 부가세 선택이 생성되어 사용과 미사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으로 선택 시 배송비의 10%의 부가세가 지점 예치금으로 적립되며 이 설정 방식을 선택 시에는 지점에서 직접 가맹점 측으로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 드려야 하며 적립된 부가세는 잘 정리하여 부가세 납부 시기에 맞춰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